한 남자가 침대에서 보이는 행동이 어떤 말보다도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설적인 심리학자 칼 중. 은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친밀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안아주는 방식,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심지어 함께 숨쉬는 순간조차도 그의 마음속 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육체적 관계 이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윤계 무의식에 대한 통찰은 4가지 뚜렷한 신호를 가리킵니다. 이는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만 나타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행동들이며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헌신의 무의식적인 의식입니다. 윤근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두 영혼이 합쳐지며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본능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될 때 그의 몸과 마음은 그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융 심리학에 기반한 단순한 매력을 넘는 깊은 사랑을 증명하는 4가지 친밀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밀한 순간의 깊은 눈맞춤. 진한 친밀감 속에서 지속되는 눈맞춤은 거의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단순한 육체적 매력을 넘어서 감정적 연결의 핵심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종종 눈을 영혼의 창이라 불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눈빛이 인간 내면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의식적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선택되거나 거짓일 수 있지만 눈은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까지도 드러냅니다. 남자가 취약한 순간에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열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는 고백이며 그는 단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항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눈맞춤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감정적 존재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은 사회적 기대에 의해 성과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은 감정 없는 해소로 인식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그 습관은 무너지고 무의식적인 연결 욕구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은 멈춰 있고 그 순간 그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윤근 이것을 아니마, 에이니마, 즉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깊이, 친밀함, 합의를 갈망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눈은 두 육체가 아닌 두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반대로 눈맞춤을 피하는 것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친밀한 순간에 시선을 피하는 남성은 욕망이나 애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감정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드러나는 취약함을 두려워하거나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림자, 섀도우, 즉 무의식 속 억압된 두려움이나 상처가 드러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은 말처럼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피하면서 통제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 연결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는 단지 몸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 불완전하고 가면 없는 자아까지 당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키스할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키스 후 다시 눈을 뜨며 눈앞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순간의 재연결은 원초적이며 침묵 속의 확인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고 나 역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깊은 눈맞춤은 진정한 감정적 유대의 가장 분명하고도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것은 연출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선물이며 두 사람이 아무런 가면 없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이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쾌락보다 당신의 만족을 우선시함. 융, 심리학에서 진정한 친밀감은 반대되는 요소들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두 개별적 자아가 하나로 융합되는 신성한 결합, 윤기 말한 히에로스 카모스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두 영혼의 상호 항복과 화학작용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빠진 남성이 쾌락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사랑은 합의를 추구합니다. 남자가 자신의 쾌락보다 당신의 만족을 우선시할 때 그것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헌신의 표현이며 당신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는 무건의 서약입니다. 윤근,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 즉 그림자가 이기적 욕망을 포함한 본능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남자는 그 원초적 충동을 이겨내고 자신의 상위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미루고 주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반대의 통합이며 남성적 추진력과 여성적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이런 남자는 당신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억하며 당신의 만족에서 진심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그의 관심은 연기가 아닌 본능적입니다. 마치 당신의 몸이 자신의 연장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육체적 욕망에만 기반한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은 소비합니다. 반면 사랑은 돌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쾌락에 의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윤근 이러한 변화를 아니마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내면의 여성성이 그를 공감, 부드러움, 그리고 육체를 넘은 합일의 욕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섬세한 사후 케어, 애프터 케어, 기분 어땠어? 라는 진심, 어린 질문 같은 작은 행동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런 이타성은 침실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윤근 인간관계를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림자와 대면하거나 치유받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베푸는 남성은 대개 자신의 그림자, 즉 불안, 통제욕 등을 직면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가지려 하지 않고 섬기려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이 취약성은 진정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감이 사랑을 만듭니다. 그가 당신의 기쁨을 우선시할 때 그는 말로는 결코 완전히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몸으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신성한 존재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사랑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위조할 수 없고 자연스럽고 진실합니다. 그의 헌신이 단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관계 후 애정 표현과 감정적 개방. 친밀함 이후의 순간은 성관계 자체보다도 남자의 진심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칼 윤근 육체적 친밀감이 방어 기제를 녹이고 자아를 잠시 조용하게 만들며 무의식을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남자에게 있어 성관계는 단순한 절정이 아니라 감정적 나체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후의 행동은 매우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당신을 안아주는 방식, 나누는 말들, 열정이 가라앉은 후 드러나는 취약함.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어떻게 진정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드러남입니다. 윤계 그림자, 샤도우, 개념, 즉 억눌리거나 숨겨진 자아의 측면. 은 왜 많은 남성들이 감정적 취약함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회는 남성에게 감정을 억제하고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관계 후 애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도망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마치 애정 표현이 남성성을 약화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런 사회적 조건화는 무너집니다. 그의 그림자, 보통은 감춰져 있는 상처받은 자아, 민감한 자아가 그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그는 등을 돌리는 대신 더 가까이 당신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나눌 수도 있으며 조용히 이 말을 당신에게 기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가식에 대한 심리적 반란이며 그가 당신을 단지 쾌락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안전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계 후의 취약함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윤근 진정한 친밀함은 통합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타인과 하나로 융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관계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머무르는 남자는 단지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당신에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무심코 당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행동이나 사적인 생각을 나누는 순간은 방어 기제가 잠시 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연기나 유혹이 없습니다. 단지 그의 애착이 얼마나 진실한지 가공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심만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끝난 후 곧장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경우 꼭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연결보다는 육체적 연결에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아는 빠르게 벽을 다시 세우고 몇 초 전의 항복 상태를 다시 통제하려 들죠. 하지만 남자가 머무를 때, 그리고 그 애프터글로우, 관계 후의 여운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룰 때, 그는 윤기 말한 초월 기능, transcendent function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관계 후의 애정 표현은 사랑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몸이 충족되고 마음의 방어가 풀어진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마음은 가장 크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 당신에게 자신을 여는 남자는 단지 침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것이 욕망을 초월한 영혼의 인식이며 진정한 사랑의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네 번째, 동기화된 움직임과 무의식적 미러링. 연인들의 침묵 속 언어에서 가장 깊은 진실은 말이 아닌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는 몸의 무의식적인 안무를 통해 표현됩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원초적 기억의 저장소은 왜 사랑에 깊이 빠진 두 사람이 자발적인 동기화 상태에 빠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호흡이 당신과 맞춰질 때, 두 사람의 팔다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엉킬 때, 단순한 접촉이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생물학적 시포에트리입니다. 당신들의 연결이 의식적 의도를 넘어 본능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고대 지혜가 마음의 계산된 움직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윤근 이러한 현상이 참여의 신비, participation mystics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개인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원시적 감정의 합일 상태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우리는 육체적 움직임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감정적으로 항복한 남자의 신경계는 당신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장은 당신의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조정되고 그의 몸짓은 마치 당신의 반향처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교감, 커뮤니언입니다. 의식은 아직 인식하지 못해도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조용한 고요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누워있는 동안 동시에 자세를 바꾸거나 같은 리듬으로 한숨을 쉬는 순간들. 이런 미세한 순간들이야말로 당신들의 연결이 사회적 교류 이상의 차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DNA에 새겨진 생물학적 춤입니다. 윤근. 이것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성한 커플의 원형, 알체타이프, 이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이란 최고의 형태에서 통합으로의 귀환입니다. 반대로 캐주얼한 관계 속에서 보이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움직임은 서로의 분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감정적 몰입이 없는 관계에서는 몸도 경계하고 움직임은 계산되고 진정한 동기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존재할 때 그런 경계는 녹아내립니다. 그의 손은 당신의 등을 본능적으로 받쳐주고 당신의 머리는 그의 어깨 곡선에 마치 제자리에 안착된 듯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정열은 윤기 말한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반대 성향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며 균형을 이루는 경향의 구체적 구현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움직임들이 이렇게 깊은 친밀감을 주는 이유는 완전히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꾸며낼 수 있지만 몸의 언어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이 당신과 조용히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그의 무의식이 당신을 타인이 아닌 확장된 자아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객체가 아닌 집이 됩니다. 이 말없는 순간들 속에서 융의 이론은 추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됩니다. 진정한 연결의 연금술 속에서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잠시나마 신성한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화된 움직임은 사랑의 가장 고대적이고 신성한 춤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춤은 의식적인 의지가 아닌 무의식의 영원한 지혜에 의해 안무된 것입니다. 스위스의 성우적 정신과 의사 칼 중은 사랑을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개념 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깊은 심리적 사건, 즉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의 핵심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숨겨진 여성성과 남성성을 의미하죠. 융에 따르면 모든 남성은 내면의 하나의 여성적 이미지, 그의 경험, 기대,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 아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깊이 사랑에 빠질 때 그는 단지 한 여인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반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은 단순히 설레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항상 내 안에 있었던 듯한 익숙함을 줍니다. 감정적 끌림이 강할수록 그의 아니마는 그녀의 본질과 더 깊이 일치하게 되며 이는 거의 신비로운 인식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운명처럼 느껴지고 별들에 쓰여 있었던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랑은 실제로 그의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투사 프로젝션은 시작일 뿐입니다. 윤게 따르면 진정한 친밀감은 훨씬 더 취약한 상태를 요구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가면을 내려놓을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사회적으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훈련받으며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함을 숨깁니다. 하지만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본능, 두려움, 욕망을 저장하고 있는 광대한 무의식의 힘이 그의 방어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단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연결된 남자는 행동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질문 없이도 유년 시절의 기억을 나누거나
그의 몸짓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그 연결의 깊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항복입니다. 윤근 무의식이 가장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은 말이 아니라 상징, 감각,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호흡을 맞추거나 남자의 손길이 존경스럽게 변하는 그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로맨틱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엮는 방식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사랑은 연금술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매력을 영혼의 결합이라는 금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무의식은 그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배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숨겨진 심리는 침실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답은 4가지 분명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의식적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는, 지극히 친밀하고 드러나는 4가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이것들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말하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한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4가지 행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깊은 눈맞춤, 이타적인 헌신, 관계 후의 감정적 개방, 무의식적인 동기화와 몸의 조화. 이 4가지 무의식적 행동은 남자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방심한 순간 속에 새겨지는 육체화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이 행동들을 보여준다면 당신들은 단지 육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며 영적 유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이런 깊은 사랑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나요? 혹시 그 밖에도 그가 진심을 드러내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와 통찰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융의 시선으로 본 사랑에 대해 공감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관계 심리를 더 깊이 다룬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융의 관점으로 바라본 연애 속 적신호, 레드 플렉스, 건강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를 경고하는 심리적 징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몸은 사랑에 대해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 뒤에 숨겨진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알 수 있을 것입니다.